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에 계신 사장님들 또 우리 여기 울산센터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메가월드 박미주 그룹 오늘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경민입니다. 날씨가 바로 여름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냥 반팔 입고 다녀도 진짜 샤랄랄라 할 그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요, 울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죠. 진주에서, 일찍 출발해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장품 유통 사업을 30년을 한 우물만 파시다가 트렌드 변화를 딱 느끼시고요. 제품을 섭취하면서, 그 모든 거를, 과거를 다 정리를 하시고요. 미팅에 참석을 하시면서 제품을 딱 드시면서 현대의학에서 치료되지 않았던 어디 문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셨대요. 오늘 남자분들 많이 오셨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던 대장 용종들이 해결되시면서요. 사업의 비전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시면서 유니시티 사업에 올인하고 계시면서 노후의 누릴 멋진 삶을 위해서 완전 초집중으로 사파이어의 2억대 연봉 도전하고 계시는 프레지덴셜 디렉터 우리 조갑재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게 다시 한번이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시티 PD 조갑재 정정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경민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멋지게 또 소개해 주셨는데 나는 소개를 받기 전에 이경민 사장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진주에서 우리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듣고 나니 제가 반해버렸어요. 예, 어떤 면에서 반했느냐 하면은 일단은 열정이 엄청 대단하신 분, 우리 전국에서 저만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정을 또 많이 이렇게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또 얼굴이나 이런 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하나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복제가 잘 돼가지고 전부 다 밝은 인상으로 들어오시니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분위기가 또 좋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경민 우리 사장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해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예, 예, 진주에서 왔는데, 예, 먼저 제를 이제 밝히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30년간 화장품만 한 곳만, 예, 줄곧, 예,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때 제가 1988년도에, 여러분 혹시, 백옥생 한방 화장품이라고 아실까요? 예, 금방 대답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예, 1988년도에 제가 이제 진주의 백옥생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주부사원이 있어야 돼요. 판매를 해야 되니까. 예, 주부사원. 이제 선생님.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뷰티 플래너 뭐 이런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화장품 아줌마 뭐 이런 용어로서 이제 그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일즈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사업을 이제 줄곧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때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 화장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맞벌이 부부 시대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찍어 바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외모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베니라고 하죠. 베니. 베니 바르고 분 바르고 딱분 바르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사업을 하고 또 회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로 화장품이 엄청나게 누가 하더라도 이 시장성이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백옥생, 그다음에 사임당, 생그린, 그죠? 화진, 그다음에 한불, 코리아나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방판이라는 회사가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지금. 지금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없어졌을까? 왜? 예, 이 유통이 이제 변하거든요. 변한다. 지금 알테시 뭐 이런 온라인 이런 때문에 지금 매장 판매나 백화점이 없어지고 뭐 이마트가 어렵고 이런 게 다 유통이 변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다 보니 그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방판이 안 되는 이유는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현하다 보니까 방문 판매라는 이 회사들이 힘을 못 써. 이 워낙 강력한 마케팅이다 보니까 방판은 네트워크 때문에 그냥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 시장이 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가면은 이 우리 사업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네트워크를 해야 될지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리를 아까 했듯이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리를 못 했어요. 왜? 변화가 너무 두려웠어요. 해왔던 거를 바꾸려 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잖아요.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네트워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네트워크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트워크는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화장품 판매하러 나가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때는 내가 직함이 소장이었거든요. 영업 소장이라고. 한 날은 소장님 좋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데요? 이래 하니까 이거는 땀 안 흘리고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러니까는 하는 말이 전기요를 사면 된대. 전기요. 이때 졌죠, 그죠? 우리 또 여사님 잘 아시네.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했는 것 같은 기억이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거는 뭐든지 저는 정석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사님 그런 거는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거는 그런 거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내 그런 거 안 할랍니다. 그래 하니까 이 여사님들께서 그 다음날 오더니 한 이만큼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 숙덕숙덕 해. 자기들끼리 이거 우리가 하는 말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렇게 모여서 그 다음날도 그러고 또 그 다음날도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쑥덕거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한 이 정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한 이 정도 돼가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요 그 판매하는데 그로 갔어. 그 바지비서.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유명한 재팬 나이프라고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거를 렌트에 와가지고 유혹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뭡니까? 하루 순간에 그냥 조직의 절반이 한 2, 30명이 싹 나가버렸죠. 그럼 렌트는 엄청난 피해예요. 엄청 피해예요. 엄청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넷자마다 경기가 됩니다.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 여자분이 굉장히 뭡니까?
내한테 이제 이 전달하려고 온 사람이 눈이 아주 컸어요. 눈이. 그 여자분이. 이름도 안땡땡인데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안땡.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여인은. 그 여인은 잊을 수가 없어. 눈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눈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 큰 여자도 안 좋아해요. 정말로. 눈 큰, 예, 눈이 좀 크실 수도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에 좋지 않은 추억이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를 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왔을 때는 변화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죠? 변화 안에서 망한 기업도 많거든요. 저도 변화하기 싫어가지고, 맞은 게 쓰리고를 맞았습니다. 쓰리고, 무슨 쓰리고를 맞았냐면은, 시간 잃고, 건강 잃고, 그죠? 돈 잃고, 예, 변화하기 싫어서. 나는 방판이 영원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방판이 존재의 유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나는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기는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들고 건강 잃고 시간 잃고 이제 이런 과정을 나는 세월 속에 그냥 그 뭡니까? 냄비 속에 따뜻하게 삼켜 죽는 깨구리 마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늦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아. 그런 경우가 많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낳아야 되는데 낳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기업 중에서도 망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뭐 노키아 잘 아시죠? 노키아 이 휴대폰, 폴더폰, 그죠? 그것도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코닥이라는 그 필름 아시죠? 필름도 보면은 지금 우리 카메라 그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난 뒤에 이 코닥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데도 코닥이에요. 근데 코닥이 이거를 이쪽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이 필름 시장이 아까워서 변화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변화할 때는 변해야 된다. 그러면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미리 준비한 회사는 엄청나게 큰 막대한 부를 가져간 회사가 있거든요. 이 변화의 중요성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엔디비아라고 아십니까? 엔디비아. 그죠? 예, 엔디비아가 생성형 AI라고 그죠? 이 시장이 이 사람이 잭슨 황이라는 대만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게임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AI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AI에 대해서 몰입 집중을 하고 여기에 엄청 투자를 자기가 했거든요. 기술적인 투자, 인적 투자 이런 분야에서는 막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글, 애플 다 아시죠? 그죠? 그 회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엔디비아가 구글, 애플을 뛰어넘는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때는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변화를 해 나가야 될까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또 궁금증이 있죠. 그죠? 이게 앞으로 정말 사업성이 있을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어떤 분은 저 뒤에 앉아서 처음 오시는 분은 누구한테 끌려오신 분들은 앉아가지고 고개를 탁 이렇게 숙여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 시장은 답을 내놨어요. 누가? 여러분 답 얻으려면 어디 갑니까? 보통 내가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갑니까?
보통 점집에 가지고, 그죠? 이 사업 해도 됩니까? 보살님한테 물어보잖아. 그죠? 예. 그럼 보살님한테 물어보면은, 이분 같으면은, 인물도 있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건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보살님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인데 호감형이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게 다단계거든요. 이러면 하지 마세요. 다단계하면 안 돼. 그죠? 예, 다단계는 아직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레라는 사람은 프로스머가 지금 20년 전에 프로슈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되고 있죠. 그죠? 예. 엘빈 토플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보살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죠? 엘빈 토플러의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폴젠필즈라는 분도 아시죠? 예. 새로운 천망장자는 어디에서 탄생할까? 그 책자가 있어요. 새로운 천망장. 그분도 앞으로 시장이, 세계 시장이 건강시장 1조를 갈 것이다. 1조 시장까지 갈 것이다. 이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김태수 법학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100조 시장이었어요. 100조 시장. 100조의 꿈. 100조 시장이 온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건강시장이 6조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있어요? 시작도 안 된 거야. 이 건강시장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중에서 건강사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건강식품을 가지고는 안 된다.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그죠? 세계에서 유일하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 예? 예. 밥솥은 무슨 밥솥?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국구.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는 김치. 다 그냥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유니시티 건강식품은 어디? 하면 유니시티가 나올 그런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엄청나게 유니시티로 인해서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를 잠깐 소개 올리면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 여기 계시는구나. 예. 처음 네, 오시는 분은 이제 좀 기다만 이제 지금부터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는 1903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122년 된 회사입니다. 제약회사가 122년 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주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예,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남들과의 차별이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원기소 아시죠? 원기소 아시는 분? 먹어보신 분? 예, 예,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예, 원기소, 암포젤렘, 바세린, 이런 천여족의 의약품을 개발을 했고, 이 렉솔이라는 제약회사가 지금으로부터 122년 됐네요. 아주 오래됐죠. 그죠? 그러면 이 렉솔 제약회사는 어떤 정말 회사냐 하면은 미국에서 세보레, 코카콜라, 렉솔. 이게 미국을 이끌어갔던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부채는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재구매율은 89%. 그 다음에 64개국에 이 유니시티가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회사는 설명할 게 엄청 많지만은 요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대단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뭡니까? 심혈관 질환이죠. 그죠? 그러면 현재 해결책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스타딘 계획의 화황약이죠. 그죠? 예. 그 약을 먹으면은 아주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간, 신장 손상, 발기부전, 신경통, 근육통, 뭐 이런 부작용들이 수없이 따라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 하기 전에 좀 그렇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전립선에 문제가 많았어요. 전립선에.
아까 그 소개할 때 전립선 얘기 나왔죠, 그죠? 예, 전립선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저 밖에 우리 이제 엔더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밤에 잠을 청하게 되면은 전립선이 심각한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죠? 남자분들 안 가시지요? 아직 갈 나이는 안 된 것 같다. 갈 나이가 된 분은 있어. 내 말은 안 하지만, 갑니다. 가게 되면은 우리 옆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엔더 사장님께서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바시락바시락 해가 일어나가지고 또 갔다 오고 또, 하루, 그냥 저녁에 한 뭐 10번 정도 간다는 것 때문에 잠이 숙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와서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장기간 갔다가는 우리 엔더 사장님도 일해 나가야 되고 나도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내만 피해를 보면 되지만 우리 엔더 사장님까지 내 때문에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엔더 사장님한테 제가 결단 결의를 했습니다. 각방 씁시다. 내를 위해서가 아니로 우리 엔더 사장을 위해서. 그죠? 예, 제가 희생, 사랑, 봉사 정신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방 쓰기로 했어요. 각방 쓰기로 했고, 하고 난 뒤에 제가 유니시티를 만나서 이 제품을 TLC 맨스 포뮬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을 좋게 하는 C 플러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매가 욕밥으로 먹었죠. 먹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녁에 한 번도 안 간 거야. 와, 이 뭔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야, 제가 자랑을 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리 와봐. 어제 저녁에 내가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야. 오늘 저녁에 와봐. 그럼 내가 증명해 드릴게. 그런데 그 각방 썼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각방 쓰고 있어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죠? 예? 습관이. 예, 그렇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시티가 정말로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은 독이라 하죠. 홍세용 박사님께서. 예, 홍세용 박사님이 자기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데 처방을 하려 하니까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오는 합병증이 무서워서 내가 내 자신에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동영상 보셨죠? 그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마지막 말미에 가능하면 비약물요법을 먼저 쓰세요. 비약물요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비약물요법을 해라는 것은 우리 유니시티 C 플러스가 약입니까? 비약물요법입니까?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비약물요법.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비약물요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홍세용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C 플러스가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유일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천연 성분으로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죠. 했는데 HDL을 29% 올리고 LDL을 30% 내리고 중성지방을 40%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약보다 효능 효과가 높은 결과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PDR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5대 의학치에 올라가 있고 이런 제품이 그야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남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면은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알고 만약에 우리 소비자에게 환자에게 처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닐 스키르 박사님께서 의료 과실이라 했습니다.
예. 이 제품을 정보를 듣고도 처방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정보를 듣고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예? 예, 직무유기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탄핵감이에요. 요즘 말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 예,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4만 3천 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다는데, 자, 이 정보를 들었잖아요. 내가 우리 앤더 사장님이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3개월은 어때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초기 3개월은. 그죠? 예, 두려움이 없잖아. 이 정보를 듣고 나서 누구한테 막 알리고 싶잖아. 막. 이거를 저 사람 보니까는 저 고혈압 있어, 당뇨 있어, 내 알려야 되겠어. 저 사람 살려야 되겠어. 이런 의무감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앤더 사장님이 누구를 찾으러 갔냐면은 가장 믿을 만한 오빠를 찾으러 갔어요. 오빠.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몸이 덩치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그 오빠 사촌 오빠한테 가서 PDR에 올라가 있고 오대 의학치에 올라가 있고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TG 중성지방이 내려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하버드 대학에서 4만 3천 명 임상을 했다며 그 4만 3천 명 명당 가오면 내 묻게. 그 고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특이한 답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앤더 사장님이 어때요? 총 맞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옆에서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오빠, 사촌 오빠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을 만한 오빠가, 친오빠가 여기 이제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오갖고 연락을 해서 밥을 먹고 내가 여기 왔거든요. 고리아연 본부장 했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오빠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했지. 약보다 효능효과 높고 애들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TG 중성지방을 내리고 오빠 고혈압 당뇨 있잖아. 이 PDR이 올라갔고 5대 의학제 올라갔고 모든 대통령 심장 주치 3대 주치인 브레스란 박사님이 이거를 전 국민에게 좋다고 공개 사안을 보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가시나야 고마해라. 고마해라. 됐다. 밥이나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네가 의사가. 들을 말은 다 들었어요. 네가 의사가. 와 네가 파노. 9시 유시에 딱 나오면 그만 될 거라. 와 네가 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앤더 사장님이 그 믿었던 오빠가 그리 얘기하니까는 닭똥 같은 눈물을 확 믿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올케가 그죠? 올케 맞죠? 올케가 아가씨 올케가 참 사람이 좀 순하거든요. 선하거든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옆에 아가씨 나 따라와봐. 옆에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묻더래. 내가 그러면 구매를 할 테니까 얼마예요? 그때부터 우리 앤더 사장님 눈물 확 흘리고 입이 쫙 올라. 198만 7,600원인가 그때 그죠? 예, 예, 그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그 자기 친오빠인데 이제 총 맞아 왔죠, 그죠? 예, 결국에는 이제 제품은 들어갔지만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제품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까 오빠가 했던 얘기가 네가 의사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네가 의사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의사 아니다. 내 의사 아닌 줄 알면서 와문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분들이 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섭취를 하고 자기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수입이 되다 보니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이제 이 플러스 얘기하면은 좀 설득력 있고 괜찮겠죠? 그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고혈압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진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혈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자, 옛날에 고혈압 수치가 2000년도에는 180에 100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0에 95였고요. 2008년도에 130에 90이었습니다. 현재는 얼마입니까? 120에 80이죠. 그죠? 기준치가. 그렇죠.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겼는데 옛날에는 이 수치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때는 230만 명, 일본에서 5,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제약회사에 약을 갖다가 판매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판매를 많이 하면 아주 좋을까요? 아주 좋죠,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때는 한 사람이 1정을 먹으면 되는데 한 24배 올라갔거든요. 1인이 24정을 먹어야 됩니다. 약이 이만큼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11명의 이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한 분이 9명이 제약회사 자문위원이었어요. 자문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기준에 안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돼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안 먹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반론한 유명한 의사분이 계시는데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마츠모토 미츠마사, 마츠모토 미츠마사, 이분이 나이 플러스 90을 하면은 자기의 정상 혈압이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고혈압은 식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생활을 개선 안 하고 우리는 약만 먹고 있다. 식생활만 개선하면 됩니다. 되는데 약에 우리가 세뇌당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걸 우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자, 나이 플러스인 것 같으면은 우리 여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지. 8학년 7반에 87, 90 하면 몇입니까? 산수하면. 네? 177이죠. 이게 이 여사님의 정상 혈압이야. 그죠? 자 보세요. 이분이 177이 정상 혈압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좀 굳습니다.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압을 팍 올려서 혈액을 돌게 하면 네 가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치매나, 그죠? 이게 예방이 돼요. 치매가. 그런데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게 되면은 치매가 와요. 치매가. 응?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120에 80에 지금 약을 드십니까? 안 드시죠? 안 드시는데 이게 정상의 혈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분을 약을 먹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죠?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저혈압이면 어지러워요. 그죠? 어지러워. 그 다음에 뇌경색이 요즘 많은 이유가 옛날에는 뇌출혈로 죽은 분들은 몇 분 계셨지만은 요즘은 뇌경색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압이 산소를 뇌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압이 120에 80에 맞춰 놓다 보니까 이게 혈류를 뇌까지 공급을 못 해주다 보니까 뇌경색 환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분이 못 가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약으로 120에 80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우리 일본 의학자의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지금 조금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이렇게 수치만 맞춰 놓는다 해서 이게 내 몸이 건강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이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근본 치료를 하려면은 아까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하는 그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그리 되는데 이거를 청소해 줄 수 있는 HDL을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HDL이나 LDL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이게 약에 의해서 수치만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혈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혈관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HDL을 올려놓으면은 아주 건강한 우리 혈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DL을 올리는 약은 있다 없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시티 C 플러스는 HDL을 몇 프로 올린다고요? 29% 올리잖아요. 그죠? 예. 자, 이 HDL을 올리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치매 있죠, 치매. HDL을 올리면은 혈관이 깨끗해서 혈류가 잘 돌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내로 가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아니, 그건 HDL. 올려주는 거고. 치매는 유방암을 갖다가 50% 예방해 줍니다. 치매를 65% 예방해 줍니다. HDL을 높으면. 여러분 HDL을 높으면 장수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HDL 100 이상 되시는 분 100. 장수촌에 가면 거의 80 이상입니다. HDL 80 이상 되시는 분 계시네. 자, HDL이 내가 50 이하다. 50 이하. 안 계시나? 50 이하는 이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예. HDL이 낮으면은 낮을수록 건강도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콜레스테롤 균형만 맞추면 다행이지만 HDL을 낮으면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HDL이 올라가면은 여보 혹시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HDL이 높으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자, 면역력은 장에는 면역력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예, 70%. 어떤 분이 얘기하셨나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네. 70%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자, 이 면역력은 70%가 장에 있는데 장은 제2의 뭐라고 하죠? 뇌라 하죠. 그죠? 제2의 뇌입니다. 이 장에 뭐가 있냐면 제2의 뇌인데 장에는 또 세라토닌이라는 게 있죠. 세라토닌이 90에서 95%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 예, 행복 호르몬인데 이 행복 호르몬이 세라토닌이 부족하면은 뭐가 오냐면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ADHD. 그죠? 그다음에 조현병,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자폐증. 이런 것들이 장에서 옵니다. 장에서. 장 문제에서. 예, 장이 안 좋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죠? 공부를 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도 여러분 그 컴퓨터로 해킹 당하는 거 알죠? 우리 딸이 해킹을 당했어. 정신적으로 멘붕이 온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 왜냐하면 통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 위에 우리 딸방 있잖아요. 그게 CCTV가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빠 찾아봐. 정신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경찰이 있거든요. CCTV에 감청기 하는 그 기계 어디에 있는 거 싹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이불로 가오라 해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딱 검사시켰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는 거야. 그건 자기 한상, 창란 현상, 착각, 환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이 더운 여름에 이게 톱바 있죠? 그거 입고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 된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병원에 가면은 상담을 안 받을래. 왜 안 받으려 하냐면은 들은 거는 있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약은 몸에 해롭다. 매일 대화가 그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세뇌가 돼갖고 약은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장은 제2의 뇌다. 그래서 그 애인테 뭐를 먹였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 7. 그 다음에 글리오소트 있죠. 메가로. 이거 뭐라? 니 이거 먹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이제 이 기분 전환 시켜준다 해서 그때 우리 해외에 우리 그 글로벌 컨벤션이 있었죠. 그죠? 태국에서. 예, 거기에도 신청해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1박 2일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이 친구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 우리 제품 메가로 먹이고. 예, 지금은 회사 댕깁니다. 예. 정말로 이 장 중요해요, 장. 그죠? 예, 이게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은 나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니시티 제품으로 나는 우리 딸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자, 좀 그렇죠, 그죠? 짠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아, 되겠네요. 우리 장에 있어서는 우리 또 한 가지 알고 우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장은 이제 뭐 혹시 세균설을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 그죠? 파스테르하고 그다음에 베르나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균설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 환경설을 주장한 분이에요. 자, 세균에 의해서 몸에 병이 걸린다. 질환이 온다. 바이러스가 와서 내 몸에 침투가 되어버리니까 무조건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이 베르나르라는 이분은 내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세균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기가 많이 가서 연못이 더러워졌을까요? 연못이 더럽기 때문에 모기가 날아들었을까? 그죠? 연못이 더러워서 모기가 날아들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설이 안 좋으면 세균의 침입에 의해서 내 몸이 질환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에서는 끄떡도 없었죠. 그죠? 근데 세균이 들어오다 보면 면역이 없다 보면은 바로 코로나에 그냥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부 환경설에 있어가지고 내부 환경설을 좋게 하면은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내부 환경설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유니시티 제품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프로모션 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죠? 그 다음에 세븐, 예, 요거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을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장이 90%가 질환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남들 안 하는 수술도 했어요, 제가. 예. 무슨 수술이겠습니까? 변비가 딱 오면은 딱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 치질, 그래요, 치질. 제 치질 환자입니다. 치질 수술하면 아픕니다. 엄청 아픕니다. 예. 그래서 변비가 오게 되면, 장이 안 좋으면, 예. 두통도
뭐 하여튼 간에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오니까 장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유니시티를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여기에 듣는 것만 해도 내 건강은 내가 챙겨가는 그런 게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부 환경설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은 내부 환경을 좋게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내부 환경을 좋지 않게 하는 거는 뭐가 있나 하면은 의원님, 내부 환경은 약이 있겠죠. 약. 그죠? 약, 항생제 먹는 거는 10년치 면역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하루 탁 틀어 먹었다니까 10년 먹었던 면역이 싹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이 그만큼 좋지를 않다. 항생제,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인스턴트 식품이 있겠죠, 그죠?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중금속. 그 다음에 기생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의 환경을 나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인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우리 애들 너무 많아. 우리 애들이 누가 케어합니까? 엄마가 케어합니까? 아니에요. 편의점이 케어합니다. 엄마 밥 안 해줍니다. 잘. 전부 다 편의점 삼각김밥 뭐 별의별 것 다 있잖아요. 그죠? 돈만 주면 그거 가서 먹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턴트 식품에 의해서 우리 애들이 이 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폐증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이 인스턴트 식품은. 그죠? 예, 좋아하죠? 예. 우리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아드님을 다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 엄마는 안 그래요. 전부 다 편의점에 가 돈만 주면 다 사먹, 그런 거를 아시죠? 그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해서, 우리가 장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데, 자, 이 장을 갖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제품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디톡스? 디톡스 있죠, 그죠? 디톡스. 첫째가 뭐를 뜻해요? 페르웨이 뜻이죠. 페르웨이. 페르사이트는 기생충이고 웨이는 길이니까 이제 기생충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죠? 허브 종류 있잖아요. 페르웨이 허브. 그거를 이제 먹다 보면은 이 기생충이 아주 기절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하이버가 먹어서 싹 빼가 나간다는 이제 이런 그 원리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또 우리 회사 제품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먹고 나면 여자분들이 그야말로 얼굴이 막 꽃이 피는 것 같아. 다 그야말로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성형했니?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돌려깎기도 한다는 말이 있고 별의별 그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드셔봐야 되는데 이 페르웨이가 기생충을 이제 빼내는데 기생충에서 여러분 기생충이 암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아는데 여러분 영가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영가시? 영가시는 이 기생충이 뇌를 조종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를 물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이 기생충은 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기생충을 갖다가 우리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제 영가시라는 것은 여기에 아프리카 메디충인가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영화로 나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톡소포자충.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여기에 걸리면. 날것으로 먹는 것 중에 있잖아요. 그런 기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생충은 몸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죠? 빼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톡스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기생충이 있는 거는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생충을 뽑아내고 두 번째 라이하이바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40배의 식이섬유가 팽창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싹 빼내버리니까 장이 깨끗해져. 자, 육모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육모틀 밑에는 혈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 육모틀로 이게
뭡니까? 카페트에 밥풀을 갖다가 쏟았어. 그래갖고 그냥 닦지도 않고 어기에 놨어. 어기에 놨고 모르고 보돌돌 감아가지고 어느 구석에 탁 처박아 놨네. 그래서 쓸 일이 있어 다시 쫙 펼쳐보니까 거기에 빳빳하게 밥풀이 묻어가지고 떼도 안 떼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여기 찌꺼기로 쌓여가지고 요게 모든 우리 그 뭡니까?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막고 있는 요거를, 이 디톡스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싹 나중에 빼내다 보면은 거기에 촉수가 음식물을 쫙 빨아다 보니까 영양분이 쫙 몸에 들어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지. 그죠? 예. 그런 이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드셔보면.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너 클리너 있죠. 이너 클리너. 이너 클리너는 중성지방을 갖다가,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너 클리너인데, 어떤 분들은 C 플러스 안 먹고 이거 먹으려고 그래. 이거 하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너클리너는 중성지방과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이런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중성지방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복부비만이 많죠. 그죠? 복부비만이.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제가 제 몸을 옛날 몸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멋지죠? 그죠? 예. 내 옛날에 몸이 이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예. 좀 이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좀 괜찮죠, 그죠? 예, 속 들어가. 제가 운동하는 거는 없거든요. 예, 오로지 저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디톡스 C 플러스 7 나는 장 관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했으니까 안 빠지고 먹습니다. 꾸준하게 먹어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병원행을 했을 건데 그만큼 제가 건강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인데 유니시티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성 지방이 이제 이렇게 비만의 이제 이렇게 복부 비만의 비만의 원인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오냐 하면은 거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탄수화물. 예, 우리 딸도 탄수화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시켜 먹는 것 전부 다가 탄수화물이야. 이게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배달 문화는 뭐 끝내줘요. 예, 우리 딸이 뭐 시키면은 착착착착 옵니다. 마라탕 들어보셨나요? 왜 그리 마라탕을 그리 좋아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먹지 마. 이러면은 아빠 유튜브에 보니까 좋은 거는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뭐 혈액을 갖다가 뭐 그렇게 오염시키고 그런 건 아니다 카더라 함시로 또 먹고 그래. 그래 합니다. 예. 자기 합리화죠.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몸에 들어가면 뭐로 변합니까? 포도당으로 변하죠. 그죠? 포도당. 당은 살을 찌게 하잖아요. 포도당이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 포도당은 간하고 근육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과대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간 근육에는 들어갈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액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은 그게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당뇨가 인슐린이 와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도 계속 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도 지쳐. 인슐린이 자기 원한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할 만큼 하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인슐린 역할이 그런 건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 현재 해결책은 뭐냐?
현재 해결책은 약이죠. 그죠?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을 먹다 보면은 이 약이 안 들어. 그러면 안 들다 보면은 뭐를 쓰느냐면은 인슐린 주사를 놨는다고. 그죠? 인슐린 주사를 놨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발목을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자릅니다. 그건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서 당뇨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뇨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조갑제라는 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누구냐면은 버레스남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이분이 미국 3대 대통령 심장 주치의면 세계에서 최고의 근위자죠. 그죠?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당뇨가 완치도 되기도 하고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라고 유튜브에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됩니다. 현대에서는 아주 뭐랄까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내가 고성에 가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총을 맞았죠. 그죠? 예. 그런데 오래 하고 여기에 확신감이 있고 내가 이게 뭔가 이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죠. 그죠? 사업 초기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이래서 제가 뭐 붙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이 친구는 진주 친구예요. 진주 유도 선수였는데 이 친구는 이 당뇨 때문에 자기 누나가 10억을 썼답니다. 그래도 발가락 2개를 잘랐어요. 발가락 2개를. 발가락 2개를 잘랐는데 지금 유니시티 제품 나서는 발가락 2개 잘린 거는 막 할 수 없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약으로 했을 때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 당뇨. 이런 거는 수없이 많죠. 여기에도 그런 자료들이 나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에게 야 딸아 니 탄수화물 좀 먹지 마라. 또 다음날 가면은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빵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마라탕 시켜 먹고 있고 치킨 시켜 먹고 있고 햄버거 시켜 먹고 빵 사오라 하고 거의 주식이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공부한 아빠 입장에서는 이 먹지 말라니까. 미래야 제발 좀 먹지 마라. 아니 먹지 말라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 당뇨 가면 안 되니까 당뇨.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는 거 압니까? 식탁에서 계속 잔소리 하니까 우리 딸이 쓰이 난 거야. 앉아 있다가 탁 일어나면서 아빠 제발 먹지 마라 소리 하지 마라. 유니시티가 그리 좋나? 내보고 그리 좋나? 그건 내 멍 서가 있었지. 아빠 걱정하지 마라. 유니시티가 그리 좋으면 아빠 죽고 난 뒤에 내가 제사상에 오메가3 칼슘 디톡스 싹 올려가 내 제사 지내줄 테니까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 내보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제 겁이 나서 제일 겁나는 게 딸이에요. 예, 딸 바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수화물,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하니까. 이분은 우리 여기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 이진옥 대표님 그룹에서, 필그레이트, 필그레이트
대의를 했어요. 여기도 하죠, 그런 거. 예, 했는데, 이분이, 예, 이분이, 예, 이분이 중성지방이 얼마냐면은, 중성지방이 682예요. 그런데 필그레이트 하고 나서 103으로 떨어졌습니다. 103으로 떨어졌고, 예. 이분은 중성지방이 555예요. 근데 60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뭐 그렇다니까. 이 제품 필그레이트로. 예. 필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분은 이제 요즘 유행되는 게 위고비 아닙니까? 위고비. 위고비는 68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났는데 한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4번 맞으면 60만 원, 8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런데 68주 동안 평균적으로 15kg이 빠집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제품을 처방할 때는 다른 제품들보다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유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두통이 오고 실신을 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도비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보다 내 살 빠지는 게 더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겁을 내지 않고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제 발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 건강한 다이어트 필그레이트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제품 드시는 게 레몬 진저죠. 체지방 분해를 하고 식욕을 억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C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LC 베이스 이래 있죠. 예, 그래서 이 레몬 진저에 대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옛날에 코로나 우리 딸애가 많이 나오죠.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 딸이 뭐라 했냐면 아빠 나가지 마. 코로나 걸려오면은 우리 집안 폭망이야. 절대 나가지 마. 모임에 가지도 말고 유니시티 센터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지 마라. 우리 엄마 자기 엄마에게도 나가지 마. 모임에 나가지 마. 저거 오빠 친구 술 먹으러 나가지 마. 모임 안 돼. 이 코로나 걸려가면 우리 폭망이야.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애가 딱 한 번 나갔어요. 딱 한 번 나갔는데 코로나 걸려가 왔어. 코로나. 진짜 딱 한 번 나가서. 그래갖고 목이 타들어가더래. 목이. 애가 그야말로 잠도 못 자지. 고통스럽지. 그러다 보니 약도 없어요. 약도. 그러다 보니 내가 레몬 진저를 이게 진정작용이 있거든요. 레몬 진저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리 생강 먹잖아요. 목이 안 좋으면. 그거를 먹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대요. 그래서 계속 레몬즙을 먹고 견뎠습니다. 견뎠는데 그렇게 유니시티를 실행했던 애고 타주도 안 먹으려고 했던 애인데 레몬 진저를 먹으니까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레몬 진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세븐도 먹고 있고 계속 우리의 영역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좋으니까 돈을 내느냐? 또 돈도 안 내요. 오늘 레몬 진저 한 잔 먹어봐야 되겠네. 함시로 와가지고 촥 터먹고. 세븐이네. 터먹고. 그렇게 합니다. 예쁩니까? 미워 죽습니까? 예, 예쁩니다. 건강만 하면 최고입니다. 건강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대요. 예. 자, 그래서,
뭡니까? 보상 플랜은 제가 간단하게 원리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 여러분 1년 동안 아프고 1년 동안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영업자나 회사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려버리겠죠. 그죠? 근데 1년 동안 여행을 가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어도 인쇄소득이 들어온다면 잘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유니시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 사업자 1호 되시는 이진성 대표님은 필리핀에 세컨하우스가 있대요. 세컨하우스. 겨울만 되면은 필리핀으로 가십니다. 가서 가족과 함께 멋지게 골프도 치고 거기에 또 만끽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부럽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분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나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먼저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을 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한 달 매출액이 1년 우리 유니시티의 매출액이 옛날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한 달로 나누면은 한 300억 되죠.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2로 나누면은 뭐 또 평균적으로 300억 되죠, 그죠? 여러분 300억에 1%를 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0%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1%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1%만 해도 한 달에 3억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0%가 중요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20%의 수당이란 것을 받죠. 그죠? 그런데 세대가 12세대 내려가서 요 밑에의 1%가 여기에 20%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위에 5세대까지 5 플러스 5 해가지고 10%를 받는다. 이것보다도 요 1%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12세대 안에 들어가는 멤버십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12세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멤버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매출액에 대해서 1%만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멤버십 사업입니다. 멤버십.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멤버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죠. 내가 미팅을 참석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미팅에 안 오고 미팅에 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저기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미팅에 안 나가도 나는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집에 갔습니다. 안 되는 거야. 미팅에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은 아마 유니시티가 여러분들이 주는 가치는 아마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그죠? 시간적 자유, 경제의 자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유니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